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중부지방에 말이죠. 비가 생각만큼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글 올렸던 협박범. 알고 봤더니 제주 사는 중학교 1학년 촉법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소년부 송치겠죠? 자, 경찰, 특공대 등 200여 명의 병력 출동에 따른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백화점 영업 손실만 무려 6억 원. 자, 꼭 민사소송에서 인생은 실전이라는 거 뼈저리게 알려줬으면 하고요.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연희사이버대 교수, 손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애리조나 삽니다. 여기는 48도예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올스톱 하신 김성희님. 자, 김윤석, 심영란, 정진탁, 김선희, 그리고 저까지 우리 집 3대는 사반 정주행 중 하신 정여은님. 자, 서울 가양역 한 극장에 담배꽁초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영화 보면서 담배 피웠던 모양이에요. 세상에 하신 손현정님. 자, 일본 출장 가는 아빠를 따라가겠다는 아들에게 주려고 AI에게 일본에서 찍은 사진처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아들 머리 위에 와이세츠, 외설이란 단어를 박아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하신 나영수님. 자, 직원들을 가족처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양보영 사장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삼촌이라고 불러요 하신 박종우님, 안동의 박성태님, 나진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치라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자, 홍진경, 비로소 진짜 우정입니다. 자, 방송인 홍진경 씨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2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자, 그 심경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나는 언니 요즘에 괜찮아 언니. 그러니까 라일이도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라일이 아빠랑도 잘 지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어? 언니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제 비로소 남이 되어서야 뭔가 진짜 우정을 되찾은 게 그게 안타까운데 잘 지내고 있어 언니. 저희는 그냥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헤어진 게 아니야. 좀 다르게 살아보자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었다, 교수님. 네, 홍진경 씨가 최근 남편과 합의 이혼한 사실을 공개해서 화제입니다. 2003년에 5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해서 슬아의 딸을 하나 둠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방송인 정선희 씨의 유튜브에 나와서 저렇게 담담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누가 뭐 한 명이 잘못해서 헤어진 게 아니고 좀 다르게 살고 싶었다. 그리고 남이 돼서야 도리어 진정한 또 우정을 되찾았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또 그 남편은 연인 관계를 떠나서 원래 좋아하던 오빠인데 지금 또 나한테 너무 좋은 오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집에도 자주 온다고 밝히고 또 흥미로운 건 사돈끼리도 현재도 같이 자주 식사하시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거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인데요?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지요. 예. 자녀, 딸입니다. 딸이기 때문에 영원히 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사실 뭐 이혼 부부 중에 그런 부부도 상당히 꽤 있습니다. 어쨌든 홍진경 씨 수개월 전에 이혼 절차를 사실 진행했는데 이걸 좀 더 미룰까 하다가 시어머니는 조금 천천히 얘기하자 했는데 기자들이 거의 다 알고 있고요. 결국 고지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돼서 방송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 이미 예능 프로에서 다시 태어나서 우리 남편하고 살 것이다라고 애정을 가시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하고도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개인 업무 등으로 홍진경 씨는 해외에 지금 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집 보는 척 사전 답사입니다. 자, 이사 갈 집을 찾던 남성이 벌인 황당한 행각 영상 보시죠. 자,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 보러 온 남자 잠시 후에 말이죠. 집 다 둘러보고 저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20여 분 뒤에 저 남성 갑자기 저렇게 종이 가방을 들고 다시 옵니다. 자, 계단으로 성큼성큼 올라가더니 자, 다시 내려오는데요. 조금 전 봤던 집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쳐서 저렇게 후다닥. 자, 저걸 다 털었어요. 자, 경찰이 저 도둑놈을 맹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찜질방을 훑던 중에 굴에서
야, 너 같은데, 너 닮았는데 잡았다, 요놈! 자, 굴에서 스르르 나오는 도둑놈 검거. 아, 진짜 별짓을 다 하는군요, 진짜. 네, 참 생각도 못했는데 부동산 중개사가 누르던 비밀번호를 뒤에서 훔쳐보고 저런 짓을 벌인 거였습니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30대 남성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당시에 거주자가 부재 중이어서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이 비밀번호를 받아서 집을 본 뒤에 함께 건물을 나섰는데 20분 후에 저렇게 종이 가방, 흰색 종이 가방을 들고 다시 와서 아까 기억해놨던 비밀번호 누르고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포함해서 약 385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카드를 가져갔는데요. 거주자가 집에 들어왔더니 엉망이 돼 있었고 금품이 사라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과연 한두 번 해본 솜씨일까요? 실력이 대단합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들어가서 금품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여러 번 해봤고요. 아주 전문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행방을 쫓은 지 4, 5일 만에 경찰이 여의도 영등포에 있는 어느 찜질방에서 이 사람 검거를 한 상황이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여러 번 절도, 여러 번 에헤이. 주거 침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헤이. 특가법 절도 그리고 상습 주거 침입죄로 입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예, 담배 피우고 싶다더니 점점점. 자, 한밤중에 택시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택시 탄 남성 승객 목적지를 향해 달리던 중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 자, 그러자 갑자기 고개를 저렇게 촥 내밀고 창문 밖으로. 우와, 순식간에 사라진 남성. 자, 잘 보세요. 옆 차선에서는 버스가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설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자, 달리는 택시 무려 시속 60km 이상. 근데 정말 아찔합니다. 지금 저분의 생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자, 그제밤 택시기사 일을 하는 제보자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한밤중에 인천 부평에서 태운 한 승객이 오이도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을 때라서 가게들이 뭐 다 문을 닫았을 텐데 왜 오이도를 가나? 이 택시기사가 좀 의아하긴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 손님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긴 했지만 만취 상태까지는 아니었다는데요. 목적지로 가던 중에 갑자기 담배가 피우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제보자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그럼 창문을 열고 피우시라 허락을 했더니 갑자기 남성이 택시를 세워달라고 하다가 다시 그냥 가자고 하다가 말을 횡설수설하더니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창밖으로 저렇게 뛰어내린 겁니다. 택시는 3차선을 달리고 있었고요. 바로 옆 4차선에서 버스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달려오는 버스가 화면에서도 보이실 텐데 천만다행으로 이 버스가 비껴가서 남성은 머리가 좀 까지고 약간의 타박상을 입은 것 외에는 무사하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담배 끊어. 사실 차 안에서 담배를 이제 흡연할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해주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택시 운전기사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일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으로 뛰어내리기 전에 택시 안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는 가지런하게 놓은 채로 맨발로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뭔가 좀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또 그 후에 이제 구조된 후에 경찰에게 한 이야기도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담배를 못 피우게 해가지고 나 그런 거다. 아이고. 나 신고하겠다. 아이고. 이런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경찰은 경찰은 이제 귀가 조치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날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여자 사람 동료의 향수입니다. 집단 치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3년 차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유럽으로 2주 정도 출장을 갔다 오면서 저 주려고 면세점에서 향수, 초콜릿, 컵을 사왔더라고요. 남편에게 회사 동료나 부모님 건 안 샀냐고 물었더니 안 샀다고 했는데요. 캐리어 정리를 끝냈는데 방 안에 또 다른 가방이 하나 있길래 정리를 하려고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에 저에게 사준 것과 똑같은 향수가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향수 뭐냐고 하니까 직장 동료가 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건데요. 그 직장 동료는 뭐 다른 동료들까지 여럿이서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제가 그런 부탁한 메시지를 좀 보자고 하니까 남편은 그 메시지를 지웠다는 겁니다. 평소에 남편 휴대전화를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남편 말로는 뭐 메시지 남아있는 게 싫어서 그때그때 다 지운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은 나쁘지만 당시엔 심증만 있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얼마 뒤 남편에게 선물은 잘 줬냐, 돈은 받았냐 물었더니 현금으로 받았다더군요. 혹시 몰라서 제가 그 직장 동료랑 통화를 좀 해볼 수 있을지 묻기도 했는데요. 남편은 요즘 이혼 프로그램만 보니까 다들 이상해 보이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러면 나만 우스워진다면서 별일 아닌 듯 굴었습니다. 그러더니 일주일 뒤에 갑자기 통장 내역 캡처 화면을 보여주면서 알고 보니 출국 날짜에 돈이 들어와 있더라며 뜬금없이 또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동안 여자 문제로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는 남편이라서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 헷갈리면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 향수 선물을 얼마나 친하면 부탁을 할까 싶어 화도 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이 여자가 정말 보자 하니까 당신 남편 이렇게 우스운 사람 만들 거야? 사건 반장하고 이혼 숙녀 캠프 좀 그만 보라고 했잖아. 당신이 하도 예민하게 구니까 나도 당황해서 거짓말 좀 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바보가 애인한테 지 마누라 거랑 똑같은 걸 사다 주겠냐? 더 좋은 거 사주지.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다음 아내입니다. 야, 너야말로 하나뿐인 조강지처 이렇게 우습게 만들래? 네가 정말 떳떳하면 거짓말을 왜 하는데? 야, 다른 가방에 숨겨놓는 것도 보고. 야, 크리스찬 띠용 향수가 그렇게 갖고 싶었으면 국내 매장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사달라고 부탁하는 애도 이상하고 그걸 들어주는 넌 더 이상하고 X. 자, 손 변호사님. 너무 애정을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애정의 표현이 너무 과하면 자칫 좀 답답함을 상대방이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관계인 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상대방을 너무 옥죄는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좀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더 오고 가는 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이유 없는 예민함은 아니죠. 분명히 이제 향수가 나왔고 그걸 먼저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도 했으니까. 그런데 남편을 믿을 만한 정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이 결국엔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동료로부터 그 비슷한 액수의 돈이 들어오는 게 다른 이유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딱 출국하는 날짜에 맞춰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태까지 23년 동안 여자 문제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신뢰할 수 있는 남편 있었으려면 좀 일찍이 30, 40대 때 있었을 가능성도 높고 또 아내를 사랑해서 초콜릿도 사고 컵도 사고 향수도 사고 이런 남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향수가 하나 있는 게 좀 찝찝하긴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뭐 꼭 갖고 싶은 향수거나 구하기 힘든 향수거나 또 성격 때문에 그 향수를 부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남편 편을. 박 변호사님. 마찬가지로 사실은 확정 편향 같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이제 의심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고 요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 가방에서 향수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건데 저는 뭐 그 향수를 뭐 다른 의도로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을 사주기로 했는데 뭐가 좀 안 맞았던가 이런 상황인 거지. 이거 하나로 이제 애인이 아니면 바람이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전개하기에는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큰 증거 나올 때까지. 예. 자, 김하나 아나운서. 저희 남편이 출장이 되게 잦아요. 가끔 뭐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뭐 더 이상 뭐 추궁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왜 샀어? 누가 사달라고 해서 샀어? 이런 거 얘기하면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남성분은 뭔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좀 두 가지예요. 럭키 엄마님께서는 숨 좀 쉬게 해야지라고 하셨는데 또 진월비님께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체력 좀 키워볼까? 했는데 체력이 필요하네. 시작하자. 트리플러스 오메가3 이뮨 우먼. 세노비스의 최신 영양과학으로 체력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의 차이를. 시간을 채우는 특별한 힘.
고운진의 독자적 핵심 성분으로 느슨해진 피부 조직을 탄탄하게. 이노크림. 타임리스 뷰티. 고운진. 나 거기서 정말 더 이상 못 참고 칠성사이다 제로를 젤로 마시는 제로를 원해? 요즘 나의 제로 픽! 젤로 마시는 제로, 칠성사이다 제로.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언니는 까먹으니까 나는 까다로우니까. 드디어 모두의 비타민C. 뭐야? 왜 맛있어? 네이처메이드 비타민C 구미. 비 오는 새벽,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던 운전자는 출입구를 막고 있는 택배 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한번 울립니다. 이 택배 차량 후진을 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움직이면서 길을 가로막는데요. 배송기사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찍지 말고.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수차례 위협적인 행동까지 한 배송기사.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교수님, 3주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벽 2시 반쯤에 이뤄졌는데요. 제보자는 30대 남성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헬스장에서 3년 동안 이제 거의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날은 운동을 끝나고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도 오고 있었고 너무 어두워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는 택배 차량한테 하고 이제 그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본 배송기사가 저렇게 빼주는 것 같더니 이 제보자의 차가 움직이자 이 배송기사도 갑자기 움직였어요. 그러더니 차를 딱 막고 창문을 내려서 다른 차는 다 지나갈 수 있는데 왜 너만 못 지나가냐 하면서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제보자께서도 창문 내리고 왜 욕을 하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 배송기사 차에서 내리더니 창문에 손을 넣고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눈 지져줄까? 자, 직접 들어보시죠. 너 몸이 나 경찰이야. 밀지 마. 운전도 못하면서 왜 돌아다니? 집에는 꽉 있지. 야, 그만 치시라고요. 그만 치세요. 그만 치세요. 맞짱 한번 뜰까? 왜 이렇게 행동해 그러세요? 맞짱 뜰까? 몇 살이야? 나 24살인데. 너 몇 살이야? 계속 욕설이네, 계속. 삐밖에 안 들리죠. 이 배송기사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길래 이 경찰이 곧 온다고 했던 상황이라서 제보자가 놓칠까 봐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배송기사가 차를 멈추고 내려서는 택배를 꺼내길래 그 뒤를 막았는데 왜 따라오냐고 따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입에 담기도 힘든 거친 욕설을 퍼붓고 운전도 못하는데 왜 돌아다녀? 집에나 처박혀 있지? 나 24살인데 너 몇 살이야? 맞짱 뜰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그만해라, 밀치지 말아라 말을 했지만 여러 번 밀치우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심지어 들고 있던 담뱃불로 눈을 지지려고 해서 피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제보자가 증거를 남기고자 배송기사의 행동을 영상으로 촬영했는데 손을 꺾으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고 결국 이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서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또 다시 알렸다고 합니다. 자, 욕설, 폭행한 영상이 저렇게 다 찍혔는데 배송기사는 정작 다른 말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경찰이 배송기사한테 욕설하고 때린 적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 자기 화가 나서 소리만 질렀지 욕설도 안 했고 폭행한 적도 없다라고 하고 또 그 담뱃불 있잖아요. 예. 담뱃불로 지지려고 했다고 하니까 담배를 피긴 폈는데 그런 행동 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보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결국 영상을 보여주니까 결국은 본인이 신상을 제공하면서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다음 날 이 택배 기사 당연히 배송 기사 고소를 했고요. 가해자 조사를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니까 뭐 지금 다 나오잖아요. 예.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담뱃불로 지진다 이 부분 요거를 특수폭행으로 이제 할지는 경찰이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제보자는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내리셔서 이제 갑자기 욕하시고 주먹으로 이렇게 치시려고 하다가 담뱃불로 눈을 지어버린다면서 이렇게 그걸 이제 눈에다가 진짜 가해를 하는 장면이 이제 블랙박스에 찍혔거든요. 운동 헬스장인데 이제 매일 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마주치거나 이러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그 기사분도 맨날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쿠팡 측에 이게 형사사건 진행 중이고 하니까 좀 번역 이동을 해줄 수 없냐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아니면은 직무 정지를 해주거나 이럴 수 있냐라고 맨 처음에 문의 드렸더니 그건 바로 할 수 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전화 와서는 이제 위탁업체다 보니까 뭐 본인들은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지역을 담당하는 배송 기사이기 때문에 이게 무섭잖아요. 예. 또 보복도 우려되고 계속 마주치니까 배송업체에 연락해가지고 이거 좀 바꿔달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직무정지 해달라. 아니면 뭐 지역을 바꿔달라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증거를 좀 봐야겠는데요? 라고 입장을 바꿨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는 수사 결과를 좀 봐야겠다. 그래서 잘못이 명확히 판단되면 그때 지역을 바꾸거나 징계 요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상이나 보상 관련해서도 이거는 협력업체와의 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만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책임 회피라는 어떤 인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배송기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할 예정이고 하지만 현재 그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캐리어 2개가 굴러와 다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캐리어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는 아직까지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지난해 6월 생일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사고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제보자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제보자가 이제 퇴근을 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저녁을 맛있게 먹고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를 하던 길이었습니다. 저녁 8시 19분쯤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서 개화역 방향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몸을 실었는데요. 제보자가 중간쯤 내려갔을 무렵 사고가 납니다. 한 중년 여성이 에스컬레이터 큰 캐리어 2개를 실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개를 실으려는데 먼저 실은 캐리어 2개가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넘어져서 굴러 떨어졌고 제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캐리어 2개에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주저앉은 상태 그대로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밀려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유, 저거.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뒤에서 갑자기 부르르 소리가 나서 뒤돌아봤더니 캐리어가 그게 정말 크게 보이면서 그냥 온다 하고 맞았던 그 한 2초 상간에 제가 진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가 아니고 2개가 같이 떨어지니까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미끄럼틀 타듯이 니은자로 이제 앉아서 쿵쿵쿵쿵 내려왔어요. 제가 치마 입고 있어서 여기 찰과상이 손바닥만하게 생겼고 그 상태에서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 변호사님. 네.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특히 에스컬레이터에도 이런 그 가방 등을 꼭 손에 쥐고 있어라 이런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제보자에 따르면은 당시 이 여성이 갖고 있던 가방이 총 3개예요. 그런데 그 2개에는 비행기 탈 때 수화물 붙이면은 표 붙여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곡나루역의 공항철도로 지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여행 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당시 수화물로 붙였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무게가 좀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는데 당시 위에서 갑자기 굴러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강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또한 119에 대신 신고를 해줬는데요. 제보자가 저렇게 크게 다친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이 캐리어 크기하고 무게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경찰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제보자가 당시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치마도 입고 있었고 구두도 신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게다가 두 개가 가득 이제 좌우를 다 차지하면서 왔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이 사파를 보세요. 이게 약간 뭐 사파이긴 합니다만 당시 상황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박 변호사님? 그걸 놓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날 것 같고 사파만 봐도 영상만 봐도 너무 무서운 상황인데 사고 소식을 듣고 남자친구가 급히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한테 아마 좀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이럴 줄 알았는데 조금 애매한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요?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또 딸 같은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보상해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변호사 통해서 형사 합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더 이상합니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건데 보험사 통해서 보상받으면 될 일이지 내 돈은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보험회사 통해서 받은 돈은 700만 원 정도 되고요. 치료비는 한 2,700만 원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2,700. 예. 아이고야. 지금 과실치상죄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처벌되는데 형사재판으로 벌금 100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자, 가해자는 이 실수일 뿐이고 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 해서 형사 합의는 결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그 실수로 지난 1년이 다 망가졌다면서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캐리어만 보면 얼음입니다.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캐리어 끌고 옆에 누가 지나가면은 그냥 멍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고 그냥 서 있는 거죠. 얼음 돼가지고. 제자리에서 한 5분 이상은 서 있어야 좀 진정이 돼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고 운동해서 더 건강해지면 되지라고 말을 하지만은 동작에 제한이 되게 많이 돼요. 내가 이제 40인데 지금 5, 60대 이런 몸 상태로 살아가는 게 갑자기 말이 되나. 후유증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상해 진단서가 전치 8주 이상, 정신과 진료도 4주 이상 필요한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골절이 없었던 건 그래도 다행이지만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온몸의 타박상은 기본이고 목, 허리 디스크 손상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턱 관절의 통증도 심했는데 뭐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죽만 먹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다리에 인대가 찢어져 있어서 이것도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2달 넘게 입원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결국 잘릴 수밖에 없었대요. 다 좋은데 제일 힘든 거는 심리적 충격이라고 합니다. 캐리어나 바퀴 소리 이런 것만 들어도 온몸이 딱 굳고 그다음에 이제 캐리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지나갈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사고 이전으로 내가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절망스럽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이 캐리어를 밑으로 굴려버린 중년 여성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지만 당시 그 피해 여성, 제보자죠. 걷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경미한 사고였는데 이게 과도하게 확대된 것 같아서 유감이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에게 말이죠. 또 본인 역시도 그 이후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낯익은 여성이 한 남성과 함께 카페로 들어오는데요. 이를 본 중년 여성, 화들짝 놀랍니다. 하지만 남녀는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과연 이들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겉보기엔 평범한 남녀의 데이트 같지만
알고 보니 내 며느리의 불륜 현장 교수님. 네, 오늘 제보자는 40대 남성입니다. 4살 연상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20년째 세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이 아내는 지금 50대인데 육아 관련 사업을 하면서 또 강의도 하는 등 열심히 바쁘게 사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너무 충격적인 전화가 온 거예요. 얘 내가 지금 친구들하고 대형 카페에 들어왔는데 네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이 카페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놀라서 잠깐 정신이 없는 동안 둘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분명히 아침에 출근한다고 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좀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직장 동료일 뿐이다. 난 인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보자의 여동생이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네, 오빠 이참에 셋째 조카 친자 확인 검사 좀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제보자에게는 아들 하나 그리고 딸 둘이 있었는데요. 아들은 이미 독립을 했고 같이 살고 있는 딸 둘은 대학생이에요. 근데 친가와 외가를 통틀어서 쌍꺼풀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셋째 딸이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셋째를 키우면서 쟤보다도 좀 묘한 위화감을 느낀 적이 있는데 성격이나 식습관이나 뭐 하나 닮은 구석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나랑 달라서 더 예뻐하고 더 아끼며 키운 딸이었지만 결국 여동생의 제안대로 아내 몰래 친자 확인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정말로 제보자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뭔가 찜찜했던 차에 자, 마지막 이 셋째 딸. 자, 더 충격적인 건요. 예. 아내 역시 셋째 딸이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생김새도 너무 틀리고요. 성격도 틀리고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알았잖아요. 알고 나서 이제 TV를 보는데 친아들 아닌 게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옆에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 박사관이. 그래서 제가 얘는 알고 있구나. 그때 느꼈어요. 헐.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니까 충격적인 또 얘기를 합니다. 헐. 전 남자친구 만났는데 예컨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그러면 그 사람 누구냐고 지금이라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니까 이게 끔찍한 기억이기 때문에 방어 본능으로 기억을 잃어버렸다라는 식으로 또 회피를 합니다. 납득하기 어렵죠. 20년 전이지만 이때 셋째 임신했을 때 야근도 많았고 출장도 많았다고 합니다. 외박도 많았고. 더 문제는 이렇게 친자가 아니라고 드러난 일주일 뒤에 아내는 지인 결혼식에서 신나게 축가를 부르며 노래까지 축가 부르며 춤추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 손 변호사님, 이게 세상에 할 말이에요, 이게? 사실 잘 납득이 안 가죠. 그래서 제보자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증거를 좀 포착하기 위해서 매일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왔습니다. 또 그런데도 아내가 평일 퇴근 후에도 나가지도 않고 주말에도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제보자가 휴가를 내고 아내를 회사에 데려다 준 다음에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점심 무렵에 아내가 어떤 남성과 함께 택시를 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여기에서 또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장면까지 목격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직장 동료와 이런 관계로 점심시간마다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 자, 제보자는 그 숙박업소에 들어간 순간을 놓치지 않고 증거 사진을 남겼죠? 네, 증거가 필요하겠죠. 제보자가 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에게 또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카페에서 본 남자 맞다 이렇게 단번에 알아보시더랍니다. 결국 제보자는 다음 날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상간남은 자신의 아내까지 데리고 와서는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더랍니다. 제보자가 상간남의 아내에게 직접 이 증거 사진을 보여주고 그렇죠. 나서야 그 상간남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하지만 이 아내, 그러니까 본인 제보자의 아내와 상간남은 끝까지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제보자를 스토킹, 불법 촬영, 모욕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간자 소송을 취하해주면 나도 고소를 취하하겠다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결과는 당연히 이제 제보자 승소를 했겠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소 제기했고 상간남이 또 아내 역시 사과 없이 나 바람 안 폈다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뭐 그거는 그거고 재산 분할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결혼 전에 제보자 소유 아파트도 있고요. 아내 명의로 산 주택이 있는데 이걸 좀 분할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다 제보자 돈으로 이걸 마련했거든요. 또 이런 통장 같은 것도 증거가 지금 다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분류는 분류이고 또 그 와중에 재산 분할도 하자고요? 원칙은 그렇죠. 그래서 이 재산 분할에 관한 건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지 않고 혼인 생활 중에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고 유지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따져가지고 나누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냐를 사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기여도를 정할 때 반영이 비공식적으로 되는 경우도 없지 않죠. 자, 우리 박 교수님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아,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내나 상간남은 너무 뻔뻔하죠. 거짓말과 뭐 이런 죄책감도 없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와의 이혼이나 그 상간남과의 법적인 싸움은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걸리는 거는 지금 이 셋째 딸이 맞아. 아빠 이 상황을 모르고 나는 엄마 아빠 이혼을 해도 아빠랑 살고 싶다 그럴 정도로 아빠한테 애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와의 관계에 이 아이한테 모른 척하고 그냥 애착으로 사랑으로 계속 키우실지 아니면은 적절하게 지혜롭게 얘기를 하신 후에 같이 살지 아니면 엄마한테 보내야 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건 둘의 사랑의 관계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빠 마음이 너무 이래저래 힘들기 때문에 잘 넘어가시고 또 본인 스스로를 많이 지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 셋째 딸 참 안쓰럽네요. 자, 별별 상담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평화로운 버스 아닙니다. 갑자기 경적이 울리더니 앞에 앉은 남성이 허겁지겁 도망을 가는데요. 칸을 넘어가려는 순간 자, 쾅! 강한 충격과 함께 버스 뒷칸이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이거 뭐야 이거? 다행히도 남성은 간발의 차로 무사했는데요. 놀란 승객들이 이번에는 앞쪽으로 지금 서둘러 도망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예요? 전말은 이렇습니다. 버스가 철길을 넘어가려는 순간 바로 옆에서 기차가 저렇게 온 건데요. 뒤늦게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맨 끝 칸이 쾅! 충돌해서 떨어져 나갔던 겁니다. 승객들! 정말 다행히도 승객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기차도 승객이 없는 화물 열차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지만 철길을 건널 때 주의를 하지 않은 버스에게 잘못이 있다는 반응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천만다행,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거세게 흐르는 강 끝에 웬 집 한 채가 아슬아슬 세워져 있습니다. 우기 동안 내린 비 때문에 집 바로 아래 흙까지 강에 쓸려 내려간 건데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자, 바로 그 순간 점점 기울던 집이 와르르르르르르 강에 빠지고 맙니다. 자, 그러자마자 집은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완전히 부서져 버렸는데요.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자네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이제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보고 있죠.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집에 살던 가족이 이미 대피한 뒤에 무너진 거라서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집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모두 대피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피해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비 너무 무서워. 다음 이어갑니다. 자,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무릎을 꿇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반지를 받을까 말까 긴장되는 순간 웬 녀석이 뿅 나타납니다. 예, 촬영한 줄 몰랐던 관광객이 이 절묘하게 이것을 싹 가려버려요. 급기야 남편까지 합세를 합니다. 그 사이좋게 이 초코바를 또 나눠 먹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여자친구가 반지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전혀 보이지도 않고요. 너무 궁금해. 이거는 그냥 초코바 광고가 되어버렸어요. 영상에 담기진 않았지만 여자친구는 저 정도 하면 남성의 청혼을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나중에 영상을 돌려보고 두 사람 다 빵 터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연이겠다. 자, 이 관광객 부부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어서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거 보면 연락 주세요.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와우. 자, 천천히 걸어가는 고양이 한 마리 뒤로 오리들이 보폭을 맞춰 살금살금 쫓아갑니다. 고양이가 멈추면 멀찍이 쫓아가던 오리들도 같이 멈춰서는데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자, 우연이 아니고요.
또 다른 날에도 풀밭을 걷는 고양이의 뒤를 또 이렇게 쫓아갑니다. 고양이가 이동하면 따라가다가 멈추면 같이 멈추기를 반복하는데 이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걸 보니까 마치 무궁화 꽃이 하는 것 같죠. 아, 고양이 무서운데.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이 오리들 최근 들어 유독 이 고양이만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천적인 고양이를 엄마로 아는 건지 뭔지 알 순 없지만 앞으로 뭐 쭉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박 변호사님 짧게 한마디. 만 납득이 꽉꽉꽉. 뭐죠? 예. 갑자기 좀 잡음이 들어갔네요.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만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와우.